임실 지역에 위치한 유제품 생산 회사가 최근 영업 종료를 직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직원들은 물론 우유와 치즈를 납품하는 임실 지역 축산 농가들까지 연쇄 피해가 우려됩니다. 임실군의회가 내년 군의원 월정 수당을 25%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한 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읍의 문화예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잇따라 실패하던 정읍시가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전북 지역 내 스토킹 범죄로 신고된 사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사건 가운데 171건을 송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임실 지역에 위치한 유제품 생산 회사인 푸르밀 전주 공장이 최근 생산과 영업 종료를 직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직원들은 물론 이곳에 우유와 치즈를 납품하는 임실 지역 축산 농가들까지 연쇄 피해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실 지역에서 수십 년째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이상옥 씨. 이 씨는 이곳에서 생산한 원유를 푸르밀 전주 공장에 수십여 년간 납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푸르밀 측으로부터 다음 달 30일 이후 생산을 중단한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시처럼 푸르밀에 원유를 납품하고 있는 농가는 임실 지역에만 25곳에 달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실 푸르밀 농가는 25농가고요. 일 원유량으로 따지면 일일 한 3천만 원 정도의 손실이 됩니다. 요거는 조건은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낙농을 하게끔 회사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주지 않냐. 축산 농가와 함께 푸르밀 전주 공장에서 일하는 150여 명의 근로자들도 생계 위협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화물기사 100여 명도 당장 다음 달부터 일감이 끊기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축산 농가와 근로자들은 사실상 원유 매입 중단과 해고 통보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며 사측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끝난 싸움은 아니니까 장기적인 싸움이잖아요. 어차피 시간이 허락하는 계속 할 것이며 이제 어떤 회사의 태도에 따라서 이거보다 더 규모가 크게 전면적으로 나올 수도 있죠. 푸르밀 납품 물량은 하루에만 110톤에 달합니다. 매년 4만 톤의 원유가 버려지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노사 양측은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 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임실군의회가 내년 군의원 월정 수당을 25%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한 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최근 2023년에서 2026년의 의정비 결정을 위한 1차 회의를 열고 내년 월정 수당을 올해보다 25%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또 2024에서 2026년 월정 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군의회는 오는 28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2023년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의 문화예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지난 화요일 열렸는데요. 앞서 정부가 지원하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잇따라 실패했던 정읍시가 다시 한번 신중히 전열을 가다듬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저녁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메운 시민들. 정읍의 문화예술 정책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는 공개 토론에 귀를 쫑긋 세웁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문화도시 2.0 정책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주제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는 그런 문화예술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문화예술의 고유성과 실질적 혜택을 중심으로 움직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문화기획자의 시선에서 비교적 덜 알려진 정읍의 문화적 키워드는 뭘까?
칠보면 출신의 자선사업가 모은 박인걸의 정신이 깃든 이른바 걸치기라는 나눔 문화. 또 조선시대 명필로 꼽히는 서예가 창암 이상만의 경우 정읍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적 관심이 미치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도 나왔습니다. 북면 원노류 마을의 나무 숭배 의식인 당제와 단속구춤, 영조의 생모인 숫빈 최 씨와 얽힌 태인면 등 7가지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역 문화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훨씬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지역민들의 이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다. 정읍시가 추진 중인 문화공유도시 사업에 참여한 5개 단체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앞서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도시 사업에 잇따라 고배를 마셨던 정읍시는 전열을 가다듬고 재도전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새 정부의 문화도시 2.0 정책의 방향, 개요에 대해서 듣고 정읍시의 고유한 문화 자산을 찾아서 그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고견을 듣고자. 지난 정부에 이어 문화도시 2단계를 준비 중인 윤석열 정부는 다음 달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경찰청이 전북 지역 내 스토킹 범죄로 신고된 사건을 전수조사해 171건을 송치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전북 지역 내 올해 스토킹 112 신고 건수는 733건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한 사건 237건 중 171건을 송치하고 9건은 구속했습니다. 불송치 사건 66건 중 45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 종결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거나 가해자의 접근과 연락을 제한하는 등 잠정 조치를 179회 진행해 전북 지역의 잠정 조치 신청률은 8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도박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 관리하면서 억대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32살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 서비스 홍보를 통해 회원들을 도박 사이트로 끌어들여 약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회원을 모집 관리한 총판으로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과 함께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 친화적 축산 모델 사업이 고창군에서 추진됩니다. 고창군은 26일 정부와 농협,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환경 친화적 축산 모델 구축 사업 착수 보고회를 고창신림 종돈 사업장에서 가졌습니다. 이 사업은 축사 인근 악취 개선과 함께 미래형 스마트 축사 모델 구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보와 심덕섭 고창 군수를 비롯해 축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고창군이 축산악취 개선에 성공적인 모델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앞으로도 농가와 군민이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원 지역 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남원 지역 수해마을에서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과 공직자들은 26일 수해 피해 마을인 금지면 용전마을에서 찾아가는 현장 체험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남원시 120 민원봉사대와 남원시 자장면 봉사단,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등 10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빨래와 농기계 수리, 세무 건강보험 상담, 자장면 나눔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농촌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민원들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서 주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이른바 3고 현상의 장기화 속에 전북 도민들과 기업들이 녹록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하고 있어 소비기업의 심리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지난 25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86.6으로 전월보다 0.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지난 7월 두 자릿수로 내려앉은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건데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기준값을 100으로 두고 이보다 높으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으로 해석합니다. 도민들은 현재 향후 경기, 가계저축, 주택 가격 등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냈는데요. 현재 경기 판단지수는 47로 전월에 비해 5포인트, 향후 경기 전망지수는 56으로 전월보다 1포인트 각각 하락했습니다. 또한 취업 기회 전망은 64로 전월보다 4포인트나 떨어졌고 이에 따라 가계저축 전망 역시 85로 전월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도민들은 앞으로의 집값이 더욱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실제 주택가격 전망은 71로 역대 최저치를 보인 지난달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26일 낮 12시쯤 부안 위도에서 골절이 의심되는 70대 환자를 긴급 이송했습니다. 해경은 46톤 선박에서 닻을 감아 올리다 밧줄에 걸려 넘어진 A씨의 왼쪽 다리 복합골절이 의심된다는 위도 보건의 진료에 따라 A씨를 119 구급대에 인계했습니다.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